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댕댕이의 얼굴이 중앙에 박혀 있죠. 22만 마리의 눈물, 대한민국에서 버려지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서울신문은 기획기사로 담아왔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22만 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반려인 시대는 이제 2천만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22만 마리가 기억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우리는 생명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서울신문이 던지고 있습니다. 잡혀온 녀석들은 번호로 불렸다. 어린 품종견이었기 때문에 입양의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생후 3개월 믹스견은 그냥 안락사로 생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퍼피, 즉 코로나 기간 동안 워낙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버렸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버리고 계속 버려지다 보니까 재입양이 되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팬데믹 퍼피들에 대한 얘기를 담아놨고요. 강아지를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보다 어렵다. 자꾸 짖고 불안감을 드러내는데 인간들은 강아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줄 모르기 때문에 버리게 되고 또 돈이 많이 들어서 버리게 되고. 근데 입양을 한 주요 이유들을 살펴보면 동물을 좋아해서 입양하고 가족이 원해서 입양하고 친구와 가족이 필요해서 입양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버려지는 강아지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냥 찍어내고 있다. 유행을 맞춰서 교배를 하고 이게 너무 작은 강아지들을 선호하는 배경들이 있다 보니 발육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번식업자들이 사료를 2알만 주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도 있고 포털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씁쓸한 내용이죠.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저희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송문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강아지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조그만한 강아지도 지나가면 막 피하고 이러는데 주변에 정말 반려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버려지는 이 강아지들이 진짜 많다. 제가 강아지 키우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개를 키우나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들이 주는, 아니면 반려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참 높다.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치유의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잘 키우던 개를 왜 버리냐. 또 물어보면 버렸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말을 해요. 키우는데 돈이 너무 든다. 그러니까 한번 아프면 병원 데려가면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돈이 많이 들고 또 강아지가 또 이렇게 크다 보면 부적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싫어지고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귀여워서 외로워서 이렇게 쉽게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폐기 처분되는 그런 식으로 물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호기심으로 입양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예쁘고 좋으니까 입양하고 뭐 이제 각종 SNS에 너무 귀여운 뭐 반려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물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나쁘게 의미가 좀 있겠죠. 나도 갖고 싶어 이제 이런 접근이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네. 반려견이나 반려묘 문화가 이제 성숙돼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여기에 관한 직접 기사를 써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은 뭐 워낙 많은 우리나라 인구 3명당 1명꼴로 이제 이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사회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언뜻 지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재 이제 우리 반려견 문화를 성숙시켜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애정을 가져야 되지만 이 정권 5년 동안은 그래도 행복한 반려견들이 되겠다. 그래도 지금 출범에 맞춰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반려견 문화나 반려묘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이 정권 동안에 뭔가 우리가 성숙한 어떤 사회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네. 그래도 이 친구들이 좀 더 행복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송문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이 감이 없는 네, 분들 많죠. 그래 이래 하니까 그 뭐 그냥 쉽게 데리고 왔다가 또 쉽게 버리는 거 그다음 또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한번 아기 한 명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비용에다가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 특히 이제 지금 차제인 이런 것도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그 건강보험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이렇게 갖춰줘야만이 그 이걸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비용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병원에 데리고 가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원비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으니까 예, 예. 그 차제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동물보호법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유세 이거 하는 거에 세금. 대해서 세금이죠. 그러면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법이 마련되면 예. 입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부담이 네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공론장으로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유기견이 없는 나라로 유명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려동물 보유세가 잘 되어 있고 만약에 한 사람이 2마리, 3마리 키우면은 누진세로 세금이 더 내야 많이 되는 거죠. 네. 맹견 같은 경우에는 또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맹견을 키워도 입마개 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대신에 보유세를 만들면 뭐 동물에 들어가는 뭐 예방 접종 같은 거 이런 거 다 무료로 해주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한 22개 크기의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죽어나가는 강아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질병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그냥 동물보호소에서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이 정도 시스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입양을 하고 동물을 키우는 거는 좀 네. 문제가 있고 만약에 키우지 못해서 파양하는 경우가 되면요 정식으로 내가 파양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몰래 갖다 버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독일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독일은 그 파양을 하거나 버리다가 걸리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그게 아마 3, 4천만 원을 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요. 파양률 자체가 한 자리 있습니다.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 동물들을 관리하고 동물 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고요. 뭐 번식업도 사실 전문 브리더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게 이 문제가 뿌리 뽑힐까 말까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서울신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예. 그 애견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 이게 그 우리가 버린다는 그 인간이 동물을 버린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잘못하면은 동물들의 습격이 시작될 수 있어요. 실제 맞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들개들. 잘못 버린 개들이 맞아요. 그 가축은 물론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동물들이 자기들을 버린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을 드러낼 때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정말 빨리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거 강아지 키우는 분들 에티켓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예. 물론 반려 그 인구도 많지만은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강아지가 저를 보고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확 달라드는 거예요. 심장 멎을 뻔하셨죠? 정말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확 질렀죠. 너무 놀라서. 그랬더니 그 이렇게 안고 가던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니 그러는 거예요. 개한테요? 저는 저한테 그러는데 교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개한테 어머 괜찮니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저를 게 문제예요.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네. 제가 소리를 질러서 걔가 놀랬다고 걔한테 괜찮니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 강아지 아파트에서 큰 개를요 엘리베이터에 입마개 안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 반려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반려 에티켓도 그만큼 증진돼야 되지 않겠나.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3대 성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강영욱 씨라고요. 이제 이게 참다가 이제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제발 그 개가 문제가 아니라 개를 키우는 사람이 문제라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도 법도 중요한데
개를 키우는 분들이 잘해야 뭐 개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2차적인 피해들이 없는데 그걸 막 강조를 하고 지금 몇 년째 활동을 하더라도 뭐 유튜브에서 뭐 실제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강영욱 씨조차도 이게 너무 어렵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이 강영욱 씨에게 들 정도로 아무튼 3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겠죠. 강영욱 씨조차. 저도 그 경험이 있는 사례들이 막 나오네요. 네네. 실제 제가 맨발 걷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학교 운동장 맨발을 걸으면 꼭 밟히는 개똥이 있습니다.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교회 나가서 잔디밭 같은 데를 걸으면 역시 있습니다. 제발 좀 예. 키우시는 분들 예. 이렇게 치울 수 있는 도구 가지고 외출하시고 이웃에 대한 배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 주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결론으로 종합이 됐습니다. 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키우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반려동물에 대한 기사는 뭐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유기동물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인터넷 민심도 들끓고 있을 텐데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지금 아직 이 기사에 관해서는 뭐 전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개인적인 좀 의견을 붙이자면 사실 이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동물들만 그러면 동물권의 보호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뭐 가축까지 나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제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했던 지난해 이제 어류 양식 협회 관계자가 생선을 던졌어요? 예, 활어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동물권 보호 단체에서는 이게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했고 검찰의 판단은 이건 식용이 목적인 어류이기 때문에 또 검찰의 판단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권, 동물권 존중 관련해서는 너무 이제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제 반려견만으로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통해서도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모든 주변의 생명들이 많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을 해야 될지는 아직 이제 아이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부모가 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막 과잉처럼 모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다른 오히려 인간이 좀 더 부차적인 지금도 그렇지만 내 반려견을 너무 인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해서 조금 뭐 단순하게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여러 가지 논의들이 뭐 두루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린 시절에도 막 그런 거 기억나요. 뭐 저희가 이제 동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곤충 얘기를 하면 뭐 잠자리도 뭐 어디 이렇게 실에 묶어다가 뭐 날개 한쪽 떼어가지고 이렇게 날려보고 막 이런 장난들 뭐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기억들도 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모든 생명은 좀 곤충 소중하다. 채집이 또 여름방학 과제기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맞아요. 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좀 어른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이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생명 존중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죠. 미안한 마음이 드네. 어릴 때 곤충 채집 많이 했는데 네. 학교에서 해오라 그래가지고 네. 방학 숙제를 꼭 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 채집하고 난 다음에 살려주면 아니 문제가 살릴 안 될 수가 텐데 없어요. 막 그거를 바늘로 꽂아놓고 압정으로 막 다 갖고 꽂아갖고 오라고 제출해야 했었잖아요.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스픽스의 일면으로 만나본 반려동물과 관련된 유기동물과 관련된 서울신문의 기획기사 만나봤고요.